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흔히 오키의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순수한 연애 스토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오키는 단순한 관찰자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과 특히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 사랑방 손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 좋아하니? 라고 묻자 삶은 달걀이라고 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오키가 그럼 아저씨는 어떤 반찬 좋아하우? 하고 묻자 아저씨는 나도 삶은 달걀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그냥 아저씨가 오키와의 정서적 동질감을 위해 그냥 대답한 말인데 오키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저씨는 삶은 달걀에 환장한 사람인 것처럼 엄마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던 달걀을 매일같이 주구장창 밥상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키의 이 한마디 때문에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 계란 장수가 매일 집에 드나들게 되고 집안에서 식모일을 하는 성환댁과 연애 관계로 얽히게 되는 서브 스토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오키는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 사이에서 그냥 사실 전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의 정보를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밖에서 들꽃을 꺾어오면서 이거 아저씨가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없는 사실을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왜곡 날조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천연덕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감동 먹어서 꽃을 정성스럽게 꽃병에 꽂은 후 고이 놓여있던 전 남편의 사진을 치우고 그 자리에 꽃병을 놓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전 남편이 아니라 이제 사랑방 손님이 자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쇼팽의 피아노 곡을 사랑방 손님 들으라는 듯이 감미롭게 연주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영화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오키가 적극적으로 오바를 할 수밖에 없도록 플롯을 설계한 것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오키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단순한 관찰자의 역할을 넘어서 모든 판을 세팅하고 그 안에서 휘둘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들의 리액션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중개인 노릇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낭만적인 상황처럼 보이고 오키가 6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사리 분별 못하고 상황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오지랖으로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가 두 사람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플롯이 짜여진 이유는 사랑방 남자와 어머니 둘 중 누구 하나도 적극적으로 뻐꾸기를 날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키가 없으면 두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서로 겉돌다가 썸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그냥 아무 스토리 없이 영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오키라도 있었기 때문에 썸이라도 감칠맛 나게 탈 수 있던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미묘한 감정과 의미를 담은 행동을 통해 정서를 주고받는 것을 요새 말로 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연애나 결혼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처음부터 썸으로 시작해 썸으로 끝나는 이야기 전체를 아예 썸으로 쌈싸먹는 썸이 극단적으로 묘사된 한국 최고의 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작품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썸 영화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나 건축학개론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썸 자체가 영화의 테마나 목적 자체가 아니었던 반면에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스토리와 플롯 자체가 썸을 위해 기획되고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본력에서부터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멜로 영화는 남녀가 연애를 하기 위해 썸을 타는 스토리가 아니라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썸을 탄다라는 점에서 시대상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예 애초부터 남녀가 썸을 타기 위해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썸을 지속하기 위해 두 사람의 연애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썸 타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그 사이에 오키라는 해설자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오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오프닝에서부터 오키의 손글씨 자막과 연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오키의 캐릭터 소개 등으로
이 영화의 진행자는 오키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키가 매개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과 시퀀스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왜 싸움으로 끝나야만 할까요? 1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두 사람의 장애물은 여성이 재혼을 하기 힘든 그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장애물인 것만으로 보기에는 재고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나온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혼 여성이 재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나온 시점은 1961년입니다.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현대적인 결혼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도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분명히 달라진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고 주변 캐릭터들을 통해 여성의 재가가 어려운 시대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남녀 주인공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원작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설정인 과부 성환택과 호라비 계란장수의 연애 스토리를 메인 플롯과 나란히 병렬로 배치하면서 영화는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자유로운 연애 풍속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오키 엄마가 친구의 직장에 놀러갔을 때 이 친구도 애딸린 호라비와 결혼 계획을 잡았음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영화는 점쟁이의 입을 빌려 오키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며 더 이상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작의 플롯과 구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나름대로 극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었고 어찌 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관객에게 강조하기까지 하는 톤 앤 매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 엄마의 재가는 분명 영화 속에서 시대의 보수적 가치관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이게 두 남녀 관계에서 장애의 포인트가 되기는 하지만 영화의 내러티브에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의지에 따라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연애에 있어 갈등 지점은 이제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오키 엄마와 사랑방 손님의 고뇌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아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오키 엄마가 아니라 사랑방 손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역시 남녀의 연애에서 주도권을 쥐는 건 남자이고 이러한 남자의 의지에 따라 연애의 프로세스가 좌우된다 할 수 있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랑방 손님의 행보는 매우 느슨하고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연애에 갈망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건 오키 엄마 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키 엄마는 보기보다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영화 내내 조선시대 여인처럼 우아하고 조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랑방 남자의 방에 들어가 남자의 모자를 써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거울을 보며 섹시함과 새침함과 발랄함까지 혼재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오키 엄마는 본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피아노 선곡을 달리하면서 그걸 사랑방 손님 들으라는 듯이 연주합니다. 꽃을 받았을 때는 쇼팽의 녹턴을, 사랑방 손님의 연애편지에 거절하는 답장을 보낼 때는 보다 절규에 가까운 즉흥 환상곡으로 자신의 심리를 노출합니다. 시어머니가 사랑방 손님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오키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집에 두자고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친정 오빠의 힘을 빌리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도 된다는 컨펌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어머니는 말로는 재혼해도 좋다 허락을 하긴 하지만 고도의 동정심 유발 전략으로 나중에는 결국 오키 모녀를 붙들어매는 데 성공합니다. 어쨌든 오키 엄마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 남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에서 본인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꽤 의미 있는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냥 상황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원댁이 계란장수와의 불장난으로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사랑방 남자가 성원댁을 건드린 것으로 오해를 해서
사랑방 남자를 찾아가 면담하는 씬이 나옵니다. 당장 방을 비우고 이 집을 나가라는 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방 남자는 그 이후에 뭔가 행동의 변화를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 기회에 오키 엄마에게 더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해야 정상인데, 그 이후에도 남자는 아무런 태도의 변화 없이 그냥 오키와 꽁냥꽁냥 하면서 이 생활을 즐기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키 엄마와 본인의 관계가 핑크빛이라는 소문은 퍼질 대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도 알고 오키 엄마의 친구도 알고 있었고 친정 오빠도 다 알고 있어서 친정 오빠가 직접 찾아와 이걸 직접 오키 엄마에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 오빠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재혼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친정 오빠가 이미 사랑방 남자와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라는 건 영화 초반에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하숙집을 소개해 준 것도 바로 친정 오빠입니다. 그러면 친정 오빠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사랑방 남자와 자신의 여동생, 즉 오키 엄마와의 재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먼 걸음을 달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친정 오빠가 사랑방 남자를 안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방 남자에게 오키 엄마를 잘 꼬드겨 결혼해 보라고 종용했을 거라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게 등 떠밀고 나서야 사랑방 남자는 오키 엄마에게 밥값 봉투 속에 달랑 몇 줄의 쪽지 하나 넣어 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당하자마자 괴로워하는 척하면서 동네를 떠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오키 엄마의 절박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키 엄마에게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즉 사랑방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일생을 평생 과부로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 마지막 결정의 모먼트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오키 엄마의 나이는 28살로 나오는데 1960년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약 21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1981년에 제작된 고영란 감독의 깊은 밤 갑자기라는 영화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자 나이 28이면 환갑 아니니? 어느 정도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올림픽까지 유치했을 정도로 국제화의 물결이 밀려오던 80년대의 정서에서도 이 정도 인식이었는데, 그보다 20년이나 훨씬 이전인 1961년 당시에 여자가 28살이라는 건, 그것도 초혼이 아닌 재혼은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나이임에는 틀림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키 엄마에게는 지금 사랑방 손님과의 재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리라는 위기감에 더욱 조급한 심리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방 남자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정된 직업에 훈훈한 외모와 스윗한 성격, 이번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만인 상황인 것입니다. 오키 엄마를 향한 연정은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그건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유일한 위기 탈출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러 찬스 중 하나인 겁니다. 여기에서 남자의 느슨함과 여자의 절박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랑방 남자가 오키 엄마에게 했던 건 연애편지 단 한 장, 그리고 술 취한 채 우물가에서 기습키스 한 방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오키를 중간에 두고 은근하고 달달한 썸타기를 즐기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두 남녀가 가지는 고뇌의 지점은 둘 다 명확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자에게는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느냐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 정작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할 남자에게는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미약했던 것이 이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방 남자는 사랑방을 버리고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이 동네를 떠납니다. 사랑방 남자는 오키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한번 떠난 남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오키 엄마도 알고 있고 영화도 알고 그들을 지켜보는 관객도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오키 엄마의 표정을 길게 보여주는 마지막 샷은 그래서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단순히 오키의 관찰자 시점이 아닌 오키의 1인칭 소개를 시작해서
오키의 진행과 나레이션으로 시작된 이 영화가 마지막에는 오키의 주도권이 희미해지면서 오키 엄마의 시점으로 마무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키 엄마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결혼관 속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마지막 희생양이 되는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